일단은 오늘이었죠.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 국빈 방문을 해서 미국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깜짝 일론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자, 볼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을 딱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요청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답니다. 테슬라사가 투자를 결정을 한다면 입지나 인력이나 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러면서 코리아 for the next 기가팩토리라는 제목의 브로셔를 만들었는데 이걸 줬답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이날 만남은 머스크가 윤 대통령 순방에 맞춰서 접견을 요청했답니다.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에 하나다라면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곧 있을 거다라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까 뭐 그런 세제 지원 이런 거 많이 해주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이 또 얘기한 거는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스페이스 X사와 협력이 앞으로 더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이렇게 또 추파를 던졌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뭐 이거 누가 먼저 콜에서 만났느냐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작년 11월에도 통화를 한번 했죠. 예, 줌 같은 걸로 비디오 콜을 했었던 뭐 경험이 있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2030년대까지 2천만 대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그냥 허풍이 아니려면 기가 팩토리 약 한 30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럼 전 세계 30개를 짓는데 한국도 그 중에 강력한 후보가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다가 상하이 팩토리 말고 하나 더 짓긴 되게 위험해요. 중국 시장이 갖고 있는, 근데 중국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상하이하고 여기 그 정도면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나요? 한 뭐 900km 정도 떨어져 있나요? 요 정도 거리면 충분히 중국 시장을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 시장도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의 리스크는 북핵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핵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한국 시장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 시장에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또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국가전 FTA를 맺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국 기업들이 한국 들어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그쵸. 이제 거기다 세제 혜택까지 더 준다는데 뭐 요번에 뭐 멕시코로 갔지만 충분히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는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정도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저는 기가팩토리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인도네시아나 한국 또는 인도 뭐 이런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기가팩토리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만들어질지 뭐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도 스페이스X의 주요한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것이 KT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발사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국내 발사체로는 일주일에 2번씩 뛰지가 않으니까 속도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스페이스X의 그러한 협력들이 필요한 거고 또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스타링크를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도 또 의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의 협력들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브로셔까지 준비한 거 보니까 누가 콜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게요. 브로셔 가져가라고 먼저 콜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준비를 해갔다는 건 어쨌든 만나고 싶었다는 거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과연 우리나라를 정말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과연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몇 번째 순위에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또 가볼까요? 자, 다음 뉴스도 역시 뭐 이 생산지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테슬라가 캐나다에서 판매할 차량을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생산 공장 중에 비용 효율이 가장 좋은 곳의 제품을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이걸 보도를 한 게 로이터 통신이었거든요. 로이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조금 더 마진을 붙여서 팔 거다 이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가 팩토리 갖고 있는 건 4개를 그러니까 보게 될 경우에는 지금 상하이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고 베를린 공장이 이제 주당 5,000개 만들어내고 있고 상하이 공장은 주당 8,000개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텍사스 공장도 이제 주당 5,000개 만들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가장 생산력이 높은 데가 상하이 공장인 거죠. 그러면 주당 8,000대를 만든다는 것은 램프업, 그러니까 즉 양산 체계 구간에 지금 상하이 공장이 확실하게 해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대당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생산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렴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이걸 당연하게 주요 국가에 수출하는 건 뭐 이렇게 대단한 뉴스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상하이 공장의 현재로서는 가장 생산성이 좋고 가장 대당 비용이 적다라는 것.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중국에서 만든 걸 북미에서 파는 첫 사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미국에 파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캐나다. 파는 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캐나다에서 파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면은 보조금을 못 받죠. 그렇죠.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네. 오케이. 자 다음 뉴스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이 이야기들입니다. 이 실적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하면서 실망스러운 올해 1분기의 순이익 이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연이은 투자 의견 강등, 주가 변동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주주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애를 태우고 계실 텐데 하지만 투자 전문 매체인 밸런스에서는 테슬라 주식은 여전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160 선인 현재 주가 수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의견을 줬답니다. 밸런스는 저도 자주 보는 네. 매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좀 다음 분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다음 분기도 왜냐하면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율을 그러니까 프로핏 마진을 떨어뜨려서라도 판매량을 많이 높이겠다라는 것은 다음 분기에도 지금 이미 분기 시작됐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직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것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올해 말 정도 가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테슬라가 얼마나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 파이낸셜 쿠션이 되게 지금 좋은 거거든요. 이 정도 이윤율 18% 이윤율도 요즘 차 만들어서 18% 이윤율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이러한 이윤율을 높게 나오는데 이것이 작년에 20%가 넘었다라는 부분에서 하락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와중에서도 저는 모델 3도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하고 모델 Y가 올해 말쯤에는 가장 많이 판차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고 그쵸.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러니까 올해 10월 정도에 9월 정도나 10월 정도에 이제 시판을 시작하는데 아마 대량 생산은 내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시경제 회복 여부에 또 달려 있겠지만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근데 2, 4분기까지는 여러분 좋지 않을 겁니다. 이번 분기 그러니까 실적 나오는 뭐 한 7월 그때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7월까지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했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뭔가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또 예견을 해주셨는데 그런 움직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